귀두 자체가 노출이 안 되는 성기가 있어요. 본인 성기 중에 귀두가 노출이 안 되고 입구가 굉장히 좁아서 귀두를 씻어 본 적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없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불로변이과 영등포점 김강호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번에는 특정 시기에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포경수술 관련으로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포경수술을 하는 비율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원장님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비율 정말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여기 솔직히 한 4,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됐냐면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은 이제는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신기한 게 20대 이후, 그러니까 성인분들이 요즘 포경수술을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 초등학교 학생들 하시는 포경수술 비율은 줄었지만 줄은 반면에 성인분들 수술하는 오히려 비율은 훨씬 늘어난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경수술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환자분들 와서 상담할 때 뭐 꼭 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뭐 본인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를 제가 막 정해주진 않아요. 정해주진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생들 뭐 고등학생까지 포경수술을 다 하기 싫어합니다. 예, 뭐 저도 그랬거든요. 당연한 얘기고 이걸 왜 해야 돼? 근데 이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신기하게도 성인이 되면 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신기한데 뭐 저는 어느 정도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성인이 되면 필요하게 되거든요. 필요는 이제 대부분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성관계 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 됐을 때는 오히려 하기 싫었던 게 하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원장님 개인적으로 이제 포경수술을 추천하시는? 저는 포경수술은 글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추천하고 이유는 여자친구 때문에 혹은 배우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좋으려고 하기보다는 여자친구나 배우자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포경수 안 한 거보다 하신 거를 더 좋아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경하시는 거 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포경수술을 하게 된다면 몇 살 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이제 너무 어릴 때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은 성기가 작아질 수 있다고도 하는데 혹시 이것도 사실일까요? 어렸을 때 한다고 성기가 작아진다. 요거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그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기가 너무 작을 때 하면 이게 있어요. 성기가 이제 좀 자라고 나서 하면 어느 정도 제가 이 정도 크기다라고 감을 잡는데 아이들은 이게 아직 다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춘기 지나고 그래서 이제 2차 성징이 나오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성기 크기라든지 길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클 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뭐 수술한다고 길이가 짧아지거나 이러질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 뭐 초등학생 때, 유치원 때도 심지어 하고 뭐 태어날 때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 같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러다가 요즘은 또 안 해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막 초등학생 때 갑자기 가갖고 수술하고 나오는 뭐 그런 게 유행을 했었죠.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러지 않고요. 이제 조금 제가 현실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수술은 제 생각에는 중학교 이후에 하시는 게 굉장히 추천이 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초등학생 때는 협조가 안 됩니다. 제가 수술할 때 일단 아프죠. 아프기 때문에 어린 친구분들은 협조가 안 되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난동을 부려요. 수술방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움직이고 막 말도 못 합니다. 제가 수술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근데 포경 수술을 하려고 우리가 수면이나 전신 마취를 한다? 요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그런 수면이나 전신 마취를 해서 포경을 하기보다는 좀 늦춰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중학교 이후에 협조가 되고 국소 마취만으로 수술이 가능할 때 그때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물론 중학생들 다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오셔서 막 억지로 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커서 본인이 나 포경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요때 추천드리고
아니다, 나는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성인 되셨을 때 내가 생각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포경수술을 꼭 해야 하는 케이스 아니면은 꼭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케이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안 해도 돼요. 대부분은 안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이게 포경 안 하면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안쪽에 때가 많이 낍니다. 때가 많이 껴서 잘 세척해 주시면 돼요. 뭐 이제 세척 잘 하시면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거고, 다만 세척을 못 하시는, 세척을 아예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성기를, 귀두 자체가 노출이 안 되는 성기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 성기 중에 귀두가 노출이 안 되고 입구가 굉장히 좁아서 귀두를 씻어 본 적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없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비뇨기과 진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 성인인데 한 번도 귀두 세척을 안 한 거죠. 한 번도 귀두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좁으니까 발기가 돼도 귀두 자체가 노출이 안 되니까 본 적도 없는 분, 그런 분들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늦게 수술하니까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적도 있고요. 보통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귀두가 노출이 안 되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성징이 나올 때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거든요. 그때 비뇨기과 한번 진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성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한번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조금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진료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포경수술의 고통을 가장 두려워하시는데, 실제로 수술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을까요? 고통은 뭐 다들 두려워하죠. 무섭죠. 무서운데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인은 고통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아파합니다. 근데 이유는 귀두를 한 번도 밖으로 노출시켜 본 적이 없는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픈 원인은 귀두거든요. 그래서 귀두가 밖으로 노출이 되면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귀두는 어떻게 보면 성감돼요. 성감되고 처음에는 아파요. 통증으로 오지만 성인이 되면 그 부분이 통증이 아니라 기분이 좋거든요. 그걸 만져주면 기분이 좋은 거니까, 자극이 왔을 때 통증으로 느끼는 나이가 있고 자극이 왔을 때 성감대로 느끼는 나이가 있는 것처럼, 성인이 되면 통증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혹시 저희 포경수술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이게 예전에요, 한 90년대 뭐 요때는 해바라기 포경이라 그래서 뭐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포경이라 그래서 겉에 피부를 조금 이렇게 말아가지고 어찌 보면 진짜 해바라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한때 유행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엔 유행을 하다가 모양 자체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징그러워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아주 매끈한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붙여주는 상태, 그거를 가장 많이 추천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 다음에 성기 확대나 다른 보형물 수술을 또 추가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바라기 수술 뭐 이런 건 뭐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상담할 때 그거는 좀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매끈한 상태로 기본 포경을 해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확대나 다른 걸 해보고 싶다, 이렇게 가시는 게 요즘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포경수술을 할 때 녹는 실을 사용하는 병원들도 있잖아요. 녹는 실과 녹지 않는 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녹는 실은 뭐 편하죠. 왜냐하면 수술하고 뽑진 않으니까, 그냥 두면은 알아서 녹으니까. 그 녹지 않는 실은 불편해요. 나중에 뽑아야 되니까 좀 아프거든요, 실 뽑을 때 솔직히. 근데 저는 녹지 않는 실을 써요. 보통 나일론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나일론인데. 이걸 쓰는 이유는, 녹는 실은 단점이 녹으면서 그 안에 이제 실이 있던 자리에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미세하지만 그 녹은 부분, 구멍이 좀 흉터로 남습니다. 흉터로 남게 되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녹지 않는 실로 하고, 그러면 흉터가 조금 덜 남아요. 근데 안 남는 건 아니에요. 안 남는 건 아닌데 모양 자체가 흉터가 좀 덜 남습니다. 그래서 녹지 않는 실을 저는 주로 쓰고 있고요. 불편하지만 그 결과물이 조금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경수술을 하면 성감이 떨어지거나 조루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많은데, 이게 혹시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감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귀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감되잖아요. 그러니까 포경을 안 하면 귀두가 좀 예민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성관계 할 때 예민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성관계 좀만 해도. 그래서 포경 안 하신 분은 좀 예민할 수 있고요. 근데 포경을 하게 되면 그 덮고 있는 피부가 제거가 되니까 귀두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 상태가 되면 귀두가 평소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약간 예민하지 않고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둔감해지니까 성관계할 때 느낌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떨어진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포경했을 때 오히려 조로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요거는 이제 그 개인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나는 너무 이게 성감대 떨어지는 게 싫다. 그러면 포경 안 하면 되고, 근데 반대로 난 조루가 좀 싫다. 그러면 포경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포경 수술 하고 나서 이제 종이컵으로 이제 감싸서 나오잖아요. 지금 요즘도 혹시 그런가요? 종이컵은 이제 쓰지 않고요. 요즘 뭐 그거 쓰는 병원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 했던 방식이고, 요즘은 이제 붕대가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붕대로 감고 나오기 때문에 종이컵은 잘 사용 안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옛날 방식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포경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경 수술은 필수는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결국은 이게 개인의 견해인 것 같아요. 개인의 생각 차이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분들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게 수술이 막 성인은 특히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나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혹은 나는 주변에서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어차피 상담 받는 거는 저희가 무료니까 상담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포경 수술은 뭐 그렇게 괴롭고 힘든 수술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블루비뇨기과. 오늘은 포경 수술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거 질문 몇 가지 제가 답변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여기 유튜브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